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워 긍정 애터미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네, 오늘도 휴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셨네요. 나 오늘 이 자리에 애터미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참석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잠깐 제가 제 소개 드리고요. 그리고 애터미 성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자영업과 영업, 영업과 자영업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을 바꾸어 가면서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저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빚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영업만 했던 게 아니라 자영업을 2번을 하고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을 2번 하고 말아먹을 때마다 저희 집에 빚이 계속 쌓였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고민에 좀 빠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왜 우리 집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빚만 쌓이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경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진짜 경제관념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제관념 있으신가요?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책들을 조합해보면 이래요.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하라. 고정지출을 정해놓고 줄여나가라. 카드를 없애라. 빚을 빨리 갚아라. 물건을 살 때는 적어도 3번은 고민해라. 아이에게 투자하지 마라.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커피값을 아껴라. 담배값을 줄여라. 그리고 빨리 종잣돈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서 살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책대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요. 2달 만에 제가 그 책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일하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제가 평생 일을 하려고 찾아간 곳이 보험회사였습니다.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나름 재미있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볼까? 이 생각에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전에는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정지출 중에 줄였던 것이 보험이었거든요. 20년 동안 납입해야 되니까 그거 해약을 해버려서 혹시 병원 가서 검진 받았다가 뭐라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가입을 했으니까 좀 안심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갑상선 쪽에 큰 혹이 보인다고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다가 조직검사를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나름 마음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쩌면 암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진짜 좋고 만일에 암이라고 해도 충격을 덜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개는 갑상선이 2mm 아니면 3mm에 찾아오는데 사모님은 2.3cm가 넘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모르셨나요? 이미 임파선 오른쪽 왼쪽에도 다 전이가 됐고 성대 쪽에도 전이가 되어서 긁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갑상선 쪽에 이상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 주세요 하고요. 그날 검진 결과 받으러 간 그날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어요. 피주머니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네. 암이라고 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목소리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불나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까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암마다 항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갑상선은 약을 먹어요. 방사선 약을 먹어요. 알약을. 그 상태에 따라 30ml, 50ml, 100ml, 150ml 이렇게 먹는데 저는 180ml를 먹었어요. 3일 동안 병원에서 갇혀서 의사도 간호사도 들어오지 않는 그 혼자 갇혀서 물을 계속 먹으면서 제가 먹었던 그 방사선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180ml를 먹었으니 이 몸이 제대로 됐겠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은 집에 못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제 몸에서 계속 방사선이 이렇게 피폭되어 나오니까. 갑상선 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암병동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일주일 요양했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6개월을 쉬었습니다. 6개월을 쉬면서 제 몸에 좋다고 하는 산삼도 먹고, 또 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물도 바꾸고, 잠도 중요하다고 해서 침대도 바꾸고, 그러면서 냉장고도 바꾸고 왜냐하면 보험금을 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쾌재를 좀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암에 걸려서 암보험을 탔기 때문에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무조건 계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탁 했는데요, 웬일입니까? 이게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보험회사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셨던, 지금은 제 스폰서 되시는데요, 강정호 총장님이 저한테 해모임을 권유하더라고요. 미영씨, 해모임 한번 먹어봐. 암 환자들이 먹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됐어요, 나 산삼 먹고 있는 여자예요. 무슨 일은 검증도 안 돼가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한 3번 정도를 거절을 했는데요, 4번째 뉴스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해모임을 먹었는데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2가지 증세를 갖고 있어요. 이 갑상선이 하는 일이 열과 에너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제대로 안 되니까 체온 조절이 안 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력이 없죠. 근데 이 2가지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나 싼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전달받은 게 화장품이었는데, 필링하고 팩을 날마다 써보라는 그 말에 진짜 제가 별로 부지런하지 않아요, 제 얼굴에는. 그런데 그때는 신기하게 제가 진짜 매일매일 필링하고 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제 피부 좀 봐줄만 하죠? 근데 원래 이 피부가 아니에요. 모공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래서 화장을 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어요. 특히 코하고 이 볼 주변에. 그리고 피부가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칙칙한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지성인데, 악지성인데요, 기름은 많지만 수분이 적다 보니까 주름은 없는데 피부는 늘어지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 화장품 또한 풀세트가 한 개 값도 안 하는 그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가 있지? 제가 영업하고 자영업을 15년 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제가 많이 갔을까요? 아주 많이 갔을까요? 아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영업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 계약해 줄 테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일에 한번 가서 들어다오, 가입해다오,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네트워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괜찮다, 매력있다라고는 했지만 그 제품을 내가 너 때문에 사긴 하지만 이걸 내가 딴 사람한테는 못 권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사겠는데 지속적으로는 못 살 것 같다. 왜냐하면 제품이 좋은 건 알겠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렇게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싸게 파니까 제가 그동안 들었던 상식적으로 의하면 이 해모임이나 화장품 가격이 70만 원은 돼야 돼, 한 박스에. 그런데 76,500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6월에 제가 속리산에서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제가 2번 놀랬던 게요, 저희 회장님께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얼마를 벌 건지 수입을 결정을 해라. 돈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버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어두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벌 생각을 해라. 아이에게는 빚을 내더라도 투자해라. 돈이 없을 때는 제발 정성맞게 아껴서 저축할 생각 좀 하지 말고 돈을 펑펑 써라. 어차피 펑펑 써도 돈 얼마 없으니까 얼마 못 쓴다는 거죠. 그런 강의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전적으로 한 지 지금 만 12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그 돈을요, 지금 애터미에서는 벌고 있어요. 여러분 한 15년 또는 어떤 분은 20년 또는 길면 또 30년 동안 일하신 분들 중에 나는 뭐 15, 20억까지 통틀어 벌어봤다. 있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2010년에 첫 달에 한 달 만에 7만 원을 받았고요. 두 달에 12만 원 받았고요. 셋째 달에 37만 원 받았고요. 넷째 달에 45만 원. 5개월째 되던데 110만 원. 6개월째 70몇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10년 동안 2010년까지 10년 동안 벌었던 돈을 제가 총 계산을 해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실화예요. 네, 보여드리고 싶지만 PPT를 안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득의 변화를.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죠? 물론 주부인 분은 지금 소득을 만들고 있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소득을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아까 박소정 샤론로즈 마스터님이 시스템 소득과 노동 소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버는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요거는 소득 현금 흐름을 네 가지 분야로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시죠? 이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금 흐름 구조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봉급 생활자. 대부분 여기에 속하죠? 이 봉급 생활자는요, 내 노동과 시간을 맞바꾸는, 내 노동과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남의 시스템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여기는요, 자영업자. 영업도 자영업에 속하죠. 그리고 전문 직종 또는 소규모 사업. 여기 있는 분들은요, 자기의 노동과 돈을 맞바꾸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의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90% 이상의 분들이 이 분야 아니면 이 분야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이게 노동소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노동소득은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진 하나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더 이상의 소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끝이에요. 자, 그런데 사업가가 있어요.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가 있어요. 자, 저희는 이 투자가는 엄두도 못 내고요. 저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주식 투자라든지 뭐 코인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우리하고 일단은 상관은 없고, 자, 사업가는 바로 이 두 부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시스템을 만들든지 만들라. 두 번째, 못 만들면 사라. 돈 주고.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들어가라.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세기에는,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21세기에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했던 이 부자라는 개념은요, 돈이 많은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를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자유를 의미했어요. 자유. 시간과 경제의 자유. 자, 이쪽 분야에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승진을 해서 높은 직급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월 1000 정도면 끝일걸요. 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본인의 능력이 많으면, 본인이 정말 능력이 많으면 부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죠.
그래서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든 사람은 시간과 경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들든지 아니면 사든지, 그것도 안 되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해라, 들어가는 일을 해라 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유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은요, 위험해요. 위험 부담이 커요. 왜?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제로예요. 없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선택을 해요. 여기에 오신 분들도 애텀이라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만 평생을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쪽 분야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육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도 계속 네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나 변리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이쪽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쉽지가 않아. 선택해서 들어와서 해보다가 뭔가 조금 난간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좀처럼 이 시스템 소득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어요. 애터미 사업은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소득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지만 결코 안정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 위험이라는 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날리는 일이 아니라 빠르게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위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소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애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금 엔잡러라고 하는 이 엔잡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을 찾아요. 그리고 2개, 3개의 여러 직업을, 직종을 내가 선택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엔잡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소득을 만들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선택해야 될 텐데, 내가 노동소득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노동소득을 선택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노동소득만 2개, 3개, 4개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와버리면 그 모든 소득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또 다른 소득을 시스템 소득으로 만드는 선택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러면 애터미가, 제가 애터미의 성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애터미가 진짜 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내가 애터미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Y, 왜 애터미를 해야 할까? 왜?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는데 왜 애터미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말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이요, 굉장히 거대 공룡 기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플랫폼 기업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들은요, 그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20년, 30년, 50년의 긴 세월이 걸렸는데, 플랫폼 기업은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나는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별로 없네요. 자,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플랫폼, 여러분 카카오톡 하시나요? 카카오톡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랫폼 기업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플랫폼이라는 건 이 생산자, 공급자죠. 공급자, 이 공급자와 소비자, 원하는 이들의 필요로 하는 이걸 중간에서 가상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기업이 플랫폼이에요.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무료 문자, 그전에는 우리가 문자를 돈 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문자 잘 안 하죠. 그러더니 어느 날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료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모티콘을 팔죠. 요즘은 이제 이모티콘 하나로 대화가 다 되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커머스를 만들었어. 쇼핑을 하도록 물건을 팔아요. 근데 매장은 없어요. 인터넷 공간에서 그냥 물건을 팔아요. 숙박업도 하고 있고요. 택시도, 대리운전도 카카오를 통해서 다 가능해요. 그런데 숙박업은 하지 않지만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에어비앤비, 야놀자. 저희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를 통해서 숙박을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전화로 직접 가서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플랫폼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도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죠.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플랫폼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또 카카오에서 쇼핑을 하고 아니면 뭐 쿠팡에서 쇼핑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은 소비로 끝나요. 약간의 점수, 포인트는 있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랫폼 기업에서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누가 부자가 되죠? 예, 이 플랫폼 기업이 부자가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소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그 소비하는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애터미 쇼핑몰이 있어요. 이 쇼핑몰 안에 여러분들의 생필품이 500여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도 애터미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잠들고 아침에 또 일어날 때까지는 다 애터미 제품으로 쓰고 있어요. 매트, 그 토퍼도 애터미 거, 구스 이불도 애터미 거, 베개도 애터미 통잠 베개를 베고 자고 있고요. 속옷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애터미를 입고 있고요. 마시는 물, 쌀, 김치 전부 다 애터미에서 구매를 해서 제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쓰는 건데. 자, 그래서 이 500여 가지 제품들을 애터미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올라온 제품들은요, 어떤 공급자, 생산자들이 애터미라는 가상 공간 안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비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플랫폼 기업에서 내가 소비하는 개념이고요. 자, 또 생필품,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바꿔 썼더니 소득이 되더라 이러기에는 500여 가지는 부족해요. 내가 냉장고도 사고 싶고 TV도 사고 싶고 이런데 냉장고나 TV는 안 팔잖아요. 근데 팔아요. 아자몰이 있어요. 아자몰. 우리 아자몰 쇼핑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제품들이 있고요. 10만 가지 이상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품들을 투입시키고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심지어는 교보문고, 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디야 커피, 투썸.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소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자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빵집에 가서 바로 살 게 아니라 그 빵집에 가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서 아자몰에 들어가서 파리바게트에서 결제하고 그걸 가지고 파리바게트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케이크 사고 사업하고 커피 마시고 사업하고 꽃배달, 이것도 다 아자몰을 통해서 한다면 꽃배달 시키고 사업하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교환하는 것도 아자몰을 통해서 타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결제를 하고 가서 타이어를 갈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그리고 뭐 치킨 배달, 피자 배달, 족발 배달, 또 조스 떡볶이, 국수나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아자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제하시고, 내가 국수 먹고 싶을 때 국수 가고 족발 시켜 먹을 때 족발 시켜 먹고 하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고 소비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개인 플랫폼을 또 만들고 싶어 있어요. 요즘 젊은 층들이요, 자기들만의 쇼핑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홍보를 해서 물건을 팔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제품 컨택하고 내가 택배 보내주고 반품 받아주고 또 세금 계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지만 애터미는 APP라는 개인 플랫폼 앱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애터미 PP는요, 내가 나의 쇼핑몰을 하나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싶은 물건만 파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접 된장을 담궈도 팔아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애터미에 올라와 있는 500여 가지, 이 애터미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제품들 중에 내가 내 지인들에게 팔고 싶은 것만 내가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서 팔면 돼요. 여성 갱년기에 좋은 거, 해모임, 소포라킨, 뭐 밀크시슬 또는 뭐 콜라겐, 뭐 비오틴 이런 걸 내가 카테고리 안에 내가 팔고 싶은 물건들을 찍어서 올려놓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쫙 공유시켜 버리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쇼핑몰 하나 오픈했어. 그러니까 네가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쇼핑 하나 해줘 하고 그냥 다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회원가입 안 해도 돼요. 애터미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그래야만 내 하위에서 매출이 일어난 걸 내가 적용을 받지만 이 APP 안에는 내가 굳이 애터미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지 않고 내 쇼핑몰 하나 오픈했으니까 네가 하나 사줘 하고 그냥 공유만 시켜서 쫙 날려버리면 그 친구가 들어와서 나의 APP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의 사진이 올라가 있고 내 생활 이야기가 올라가 있고 내가 올려놓은 제품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내 친구가 물건을 샀네. 그리고 이거를 내 좌우에 부족한 소실적 쪽에 넣으시면 돼요. 오른쪽을 넣든 왼쪽을 넣든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네가 내 쇼핑몰에서 물건 샀더라. 그거 어떻대? 하고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은 좋더라 하든지 애터미 아는 사람은 야, 이게 이렇게도 판매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도 너의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 공짜야. 아무런 조건 없어. 하고 이 AP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직접 갖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애터미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해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내가 어떤 뭔가를 따로 만들거나 이런 걸 내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물건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알려서 함께 소비를 해 나가는, 그러면 그 소비가 소득이 돼서 돌아오는 그 일이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Y, 진짜 애터미가 성공을 할까? 애터미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확실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덕우 임페리얼 마스터님은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쉽게 일어나던가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공 못하는 게 기적이니까.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두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왜 애터미가 모든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도구냐? 첫 번째, 바로 애터미는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쓸 생필품을 판매한다라는 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소비가 일어나는 제품이 생필품이에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의 가슴에 확 안 와닿냐 하면요, 생필품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라는, 마트도 아니고 슈퍼마켓도 아니고 이런 감이 없어. 왜? 생필품이라는 건 내가 뭔가 막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에 치약이 떨어지니까 어떤 치약이 좋을까, 막 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거 따지지 않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바로 마트에 가서 그냥 사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내가 생필품 사업을 한다는 건 슈퍼마켓을 차려야만 생필품 사업을 한다는 거지, 굳이 내가 쓰는 걸로 뭔가 사업이 된다는 건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은요, 2만여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 2만여 가지가 우리 내 식구면 8만 가지예요. 이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은 떨어지면 마트 가서 소비하고 백화점 가서 소비하고 쿠팡에서 소비하고 마켓컬리에서 소비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일에 어차피 쓸 생필품인데 이 제품이 진짜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모두가 성공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차피 쓸 생필품이 품질이 진짜 우수한데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안 할 이유가 없다,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받아들이면 삶을 아마 못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써봐야 되겠죠. 왜? 생필품이니까.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요, 내가 먼저 소비해보는 거. 그게 사업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또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애터미 쇼핑몰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을 구매해서 내가 직접 써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제가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모임을 먹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제 친구들에게 야, 애터미 화장품 써볼래? 이렇게 이랬을까요? 닥치고 써봐 이랬겠죠. 이거 쓰고 요렇게 됐어. 그러니까 진짜 제 지인들이 다 샀어요, 화장품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래서 제가 한 애터미 사업을 하고 한 3개월 채 되기 전에 제가 죽가게를 할 때 우리 앞집에서 옷가게를 했던 분이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예요. 그분을 찾아갔었어요. 제가 애터미를 막 설명하면서 제가 이거 쓰고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감상성이 안 좋거든요. 해모임을 얘기하고 했거든요. 근데 한창 설명하고 나왔는데 그곳에 있던 그 손님들,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언니, 저기 한별이 엄마 얼굴에 손 댔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님이 아니야,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했대요. 하나는 저분이 얼굴에 손댈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 두 번째는 저분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 그래서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도 저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품을 제대로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가격을 싸게 판다면 그거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해 주면 돼요. 설득은 좋은데 비싼 제품은 설득해야 돼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 그래서 이게 왜 비싸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득해야 되지만 어차피 필요한 제품을 진짜 좋은데 가격이 싸면 굳이 설득이 아니라 외산지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설명했더니 내 지인이 거절을 했어. No, 나 안 쓸 거야. 난 그런 거 안 써.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상처받아요? 총 맞았어. 아니요. 그건 진짜 좋은데 가격이 비싼 걸 판매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좋은데 싸고 또 소비만 해도 이익이 되는 이 제품을 안 쓴다는 건 상처가 아니라 아유 바보 못 알아들었네.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하면 돼요. 알면 안 쓸 이유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칫솔, 치약 얼마나 중요해요. 칫솔, 치약이.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구강과 관련된 이 구강 관리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자, 이런 발표가 보도가 딱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 뭐 하죠?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해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구강 관리하는 거, 치아에 관리하는 거, 칫솔 치약의 중요성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루에 몇 번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아시는 분? 네. 맞아요. 저분은 보셨네. 우리 3번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333 하루에 3번 밥 먹고 3분 전에 3분 동안 양치질 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구강 관리가 안 된다는 이 발표를 통해서 그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게 5번을 해야 된대요. 양치질을. 옛날에는 왜 3번을 하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그 치약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5번을 하루에 평생을 하면요 이가 안 남아요. 마모돼요. 얇아져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비싸고 좋은 치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치아 관리는요 치약 칫솔이 진짜 중요해요. 치약은요
마모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연마제가 들어있는 걸 써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한때 20년 전에 A사, 대문자 A사의 치약이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 마모가 안 된다고. 그런데 20년 넘게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치약 기술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아니에요. 근데 애터미 치약은요, 그 대문자 A사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운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이 혀끝에서 혀로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연마되지 않아요. 근데다가 프로폴리스가 들어있어요. 수용성. 그래서 잇몸지향, 질환, 치주염에 도움이 돼요. 우리 애터미 치약은 의약 외품으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폴리스 치약이 3,000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진짜 프로폴리스 치약을 쓰고 있는 분들은 기절하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00g이면 15,000원. 좀 비싸게 쓰시는 데는 2만 원에도 쓰셨는데 3,000원이라고, 이거 실하냐고, 이거 진짜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만큼. 또 칫솔은 우리가 양치질을 하면서 이 칫솔 모가 세면요, 우리는 막 팍팍 그렇게 양치하시면 안 돼요. 잇몸 다 나가요. 그래서 칫솔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부드러운 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치한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우리 애터미 칫솔이 부드러운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 둥근 모에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에 굉장히 잘 닦여요. 그런데 이 칫솔이 세균 번식도 하지 않아. 990원 못 써야 돼요. 그 애터미가 써야 되잖아. 근데 굳이 자기는 애터미가 안 사겠다고 하면 어휴 불쌍한 거, 아우 저 어떡하면 좋아, 저거 뭐 할 게 못 알았네,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상처가 아니죠.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안 쓸 이유 없고, 알면 안 할 이유 없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에 품질이 정말 좋고 싸니까 소비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구매가. 그것도 자발적인 재구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저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나죠? 제품 던져주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안 일어난대. 알 때까지 소비자가 이 제품이 진짜 좋은데 가격이 싸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감동받을 때까지 우리가 후속 관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 조카가 27살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30대가 됐는데 27살이니까 이제 아가씨잖아,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한 3개월을요 매일매일 울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니까 저희 언니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뭔 일 있나? 아니 왜? 그러니까 근데 왜 저래 밤마다 울어 샀노? 그래가지고 애터미 사업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는 그냥 그만두려고 했대요. 하지 말자. 근데 전화가 오더래. 너 그 오메가3 있지? 그거 하나 갖다 줄래? 그러니까 모자 눌러 쓰고 바로 오메가3 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발적인 재구매가 자꾸 들어오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샤론호조 됐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쓸 생필품이 품질이 정말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먼저 써보고 이 좋은 걸 알려야 된다. 우리 사람의 특징은요, 진짜 좋고 효과를 보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플랜입니다.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이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 제가 그 애터미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으로부터 이 마케팅 플랜을 들었어요. 커피숍에서 종이에다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마케팅 플랜이요, 제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저는 운명이라고 봐요. 깨닫거나 이해했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데 그게 훅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마케팅 플랜이요 알아졌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아졌어요. 그냥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 성공하겠다. 한 3년 정도 하면 월천 가능하겠다. 왜? 제가 죽기 살기를 할 거니까. 된다는 걸 알고 하니까 대충 하겠어요. 제가 그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럴 일도 열심히 했는데 된다는 보장,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일인데 제가 어슬렁어슬렁 설렁설렁 했겠냐고. 되는 일은 빨리 해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 우선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마케팅 플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했는데 초창기 때 그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강의할 때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감동과 감격에 막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게 왜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만난 게 애텀이었기 때문에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건 그냥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을 한 거지 그게 막 가슴 설레일 정도로 막 없었어요. 그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 막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애터미 사업 지금 12년 됐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후원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매력이라는 걸. 해외에는 특히 동남아 쪽에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거두절미하고 애터미 쭉 설명하면서 마케팅 플랜 들어갈 때 애터미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으면 이 말에 진짜냐고 이게 정말이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라면 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가입비와 진입비와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저야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맹숭맹숭 아 그렇구나라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다는 이 얘기는 나에게 기회가 왔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진입비, 가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는데 무한단계 무한누적, 원마켓 글로벌까지 가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은요 가입비가 있다면 있을 수 없어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은 정해놓고 가입비가 있고 진입비가 있는 일이면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이게. 왜냐하면 가입비를 내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끝없이 계속 내려가겠어요? 그 속도가 빠르지 않죠. 근데 가입비 없고 진입비 없고 월간 유지비 아무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냥 회원가입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회원들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한단계 무한누적, 우리나라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마켓 글로벌까지 전 세계를 다 한국 밑으로 넣을 수 있다. 이게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다 알겠는데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다가 인맥도 저는 없어서 누군가에게 애터미를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 있으시죠? 그런 분은요 반드시 애터미 해야 돼요.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어디 가서 성공하겠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왜?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기다려주니까 내가 인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은 없지만 내려가다 보면 스폰서가 내려가고 파트너가 내려가고 이렇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언젠가 내 밑에서 내 인맥이 아니어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까지 성공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힘이에요. 제가 가입시킨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한단계 무한누적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글로벌도요 제 글로벌의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글로벌 회원 등록시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때문에 누군가가 해외 인맥이 있어서 내려가고 가입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22개국까지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열 몇 군데는 제 파트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게 무한단계 무한누적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속도는 좀 나지 않아도 내가 인맥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아시는 소리 잘 못하고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애터미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오면 나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애터미 사업이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에서의 성공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만일에 애터미에서의 성공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못해요.
근데 애터미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다 세팅 완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 보장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속도예요. 나의 인맥, 나의 능력, 나의 운, 여기에 따라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 속도 차이인 거지 성공이 할 수 있냐 없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다 알겠어. 그럼 애터미 해야 되겠네. 애터미 해야 할 이유도 알겠고,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한다는 것도 알겠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참 많은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 애터미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미나만 열심히 오시면 됩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제품만 열심히 전달하면 됩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회원가입만 시키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판매만 잘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초보자들이요, 어떻게 도대체 하라는 거야. 이 정확한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물어봐도 똑같이, 저기를 물어봐도 똑같이,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얘기,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공의 8단계 첫 번째가 바로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단과 결의, 그리고 명단을 적고 초대를 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관리하고 상담하고 복제시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꿈과 목표 설정. 이 why, 아까 제가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 이유지에 대한 이유와 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가 why예요. 그럼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하나? 나는 왜 애터미를 할까? 이게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저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꿈 꿨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제발 우리 빚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꿈만 꾸니까 그 꿈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제가 2010년도 6월에 썼던 처음 석세스를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인생 시나리오를 듣고 처음 썼던 그 인생 시나리오가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왜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안 이루어졌던 게 애터미를 하고는 이루어졌을까? 그 차이가 뭘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꿈만 꿨어요. 늘 꿈만 꿨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빚 갚았으면 좋겠다, 돈 좀 많이 벌고 싶다. 꿈만 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자, 이게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인데요, 참 많은 분들이 살면서 꿈을 꾸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죠. 아유, 꿈은 무슨 꿈,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게 살아야지, 가랭이 찢어져, 괜히 누구 따라 했다가는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자, 아껴 살면 되지, 저축하면 되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일에 박한길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제가 처음 강의를 갔을 때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꿈이 뭔지를 명확하게 적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저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면서 죽을 때 한이 없어야 돼, 여한이 없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한을 남긴대요. 그때 잘할 걸, 그때 돈 많이 벌 걸, 그때 좀 써볼 걸, 좋은 집에도 못 살아보고 좋은 차도 못 타보고 충분히 마음껏 여행도 못 해보고 몸은 맨날 아파서, 그러면서 한 맺힌 채로 죽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다 누려봤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여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이다. 그러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 잘 살고 잘 살아봐야 된대. 근데 어떤 분은 아유 뭐 잘 살지 않아도 돼, 좋은 차 그냥 굳이 필요 없어, 그냥 주어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욕심을 부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제가 2017년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본사 가는 길에 저희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요. 이 고속도로 양쪽 그 영동 쪽이었는데 중앙 분리대 그 첫 번째 차선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약간 비가 온 채 이렇게 움풍하게 피운 물이 고여 있었나 봐요. 그럼 이게 세게 달리면 약간 붕 뜨는 거 있죠. 그 느낌이 좀 저희 남편이 이상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돌았어요. 1차선에 있던 차가 이 돌아서 그 처박혔어요. 마침 화단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오는 차가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 있었으면 저희 죽었어요. 근데 오는 차는 없었지만 두 바퀴 돌아서 확 처박혀서 차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세게 부딪혔으니까 저희 남편이 빨리 내리라고 제가 그때 그 세미나 보면서 노트북 들고 보면서 들어가고 노트북하고 핸드백만 들고요 덜덜덜 떨면서 저 멀리 했는데 다행히 차가 폭발을 안 하더라고요. 뒤에 뒷좌석까지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폐차 직전인데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수리를 해서 1,5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탔던 차가 제네시스였어요. 만일에 제네시스를 안 탔잖아요. 저희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었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이 좋은 차,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있구나. 사치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큰 사고가 났을 때요. 이 좋은 차를 타면요. 사람을 보호해요. 그래서 좋은 차 타봐야 돼. 잘 살아봐야 돼요. 좋은 집에도 살아봐야 돼.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 돈이 없으니까 왼수 같죠. 돈 많아 매달 여러분 5천만 원씩 받아보세요. 그게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왼수가 아니라요. 더할 나위 없는 인고 부부가 돼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남편한테도 마음껏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쓰고 싶은 거 써. 돈 줄 수 있고. 시어머니 또는 친정엄마한테 매달 생활비 일정 금액 생활비 드리고 아이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얼마든지 그런 삶 좀 살다가 죽으면 어때? 그죠? 그런데 그런 삶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 못 배웠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다 배워야지. 그리고 건강도 해야 되고 현금도 좀 만져보고 그리고 나눔도 충분히 해보고 나누고 싶은데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못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누면 그냥 그 월드비전에 아이 한 명 돕는 거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커서 이제 또 다른 아이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제가요 13명 더 추가로 했고 자연환경 단체에도 기부를 하고 나누는 것도 참 마음껏 하면서 나누는 그런 삶도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 인생 시나리오에 언제 무엇을 얼마짜리를 언제까지 이룰 건지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 적어서 여러분들이 꿈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 꿈만 꾸면 안 되고 반드시 목표 설정. 자, 그러면 내가 몇 년도에 어떤 차를 살 건지는 내가 직급에 대한 목표 설정을 딱 세우면요 내가 언제 셀즈가 되고 언제 다이아가 되고 언제 샤론이 되고 언제 스타가 되고 언제 로얄이 되고 언제 크라운이 되고 언제 임페리얼이 되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수당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몇 년 정도 되면 내가 이런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차를 살 수 있겠다 하는 분명한 꿈 거기에다가 목표 설정 하시고 시간을 보내셔야 그래야 그 모든 여러분들이 썼던 인생 시나리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과 목표 설정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말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 삶을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결단과 결의를 매일매일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성공을 좌우하는 속도를 내는 80%를 좌우를 해요. 그거 없이 그냥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애텀에서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저렇게 50억 벌었다 하는데 뭐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했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하다가 자꾸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그 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에휴 그냥 아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이 명확하게 있어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까이 거, 이 거절 뭐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 지가 알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흔들림에도 내가 굳건히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 성공의 8단계는 우리 애터미 채널 안에 들어가면 성공의 8단계 A코아 딱 치면요 나와 있어요. 그걸 50번씩 성공의 8단계 50번, A코아 50번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내가 how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는 100세까지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 평균 수명은 90세래요. 아마 좀 더 몇 년, 십몇 년 더 지나면 100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는 건 100세까지 사는 분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진짜 많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하셨나요? 이 노후에 필요한 게 뭘까요? 노후에 필요한 건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현금이에요. 연금이에요. 근데 연금 들기가 쉽지 않아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한 사람이 노후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200만 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더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200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친구가 필요해요. 외로워서 고독사 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대요. 늘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니까 친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지. 100세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거래요. 아파버리면 그 병원비 어떡할 거냐고 고통받으면서. 그런데 이런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준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터미에 나와 있는 여러 건강식품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애터미를 만난 게 12년 전인데요 12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고 지금이 더 젊어요. 12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예뻐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경제력, 우리 애터미 소득은요 주급으로 나와요. 매주마다 주급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나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가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옆에 같이 오신 스폰서 파트너가 10년 20년 동안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넣으시지 마시고. 네. 그것도 성공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요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노후 100세 시대에 내가 만들어 놓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를 확 잡으셔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애터미를 통해서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밖에서 올라와서 깜짝 놀랐죠. 명확하시죠?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누구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다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애터미를 전달받으신 분들은 아주 복이 넘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로 만들었다면. 자,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시간은 정확히, 좋은 강사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요 딱 3분 전에 끝내주시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에 약속이 있어서 가실 분들은 이제 가셔도 좋은데 더 한 세 가지 질문 정도,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박명 크라운 그 애프터를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예, 이제 시간이 가실 분 가셔도 됩니다.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 더 얘기를 듣고 싶은 분,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저 박명, 저쪽 이거 좀 갖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응암열정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명옥입니다. 네, 질문 간단한 거 두 가지 궁금해서. 첫 번째, 박명 단장님 저기 집 한번 꼭 구경해 보고 싶어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모방을 잘해요. 네, 성공자가 걷는 길을 그대로 걷는다면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1년 됐어요.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크게 벌어서 크게 쓰는 쓰임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훅 들어왔다는 뜻이 뭔지, 알아줬다는 뜻이 뭔지 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모방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사업했는지 그냥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네, 굉장히 강범위한 질문을 주셨네요. 집은 질문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저희 집을 해서 그때 그게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있어요. 아니 말고 그때 아니 시나리오 애터미 박미영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럴 겁니다. 네, 애터미 저희 박미영 집을 그때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 굿모닝 애터미에 나왔던 그거 보시면 저희 집을 아실 거고요.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26평 월세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2013년 9월에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겠다. 2015년, 왜냐하면 2013년 15년을 적었던 건 그때가 되면 제가 스타마스터를 갈 거고 로얄 마스터를 갈 거라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연도를 적은 거거든요. 2015년도에는 40평대,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는 전원주택에 살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에 30평, 40평 다 뛰어넘고요. 5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았고요. 서면에 도시압에서 살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원래 제가 남양주에서 살다가 애터미 사업 때문에 스타마스터가 되고 나서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7년을 지내다가 이제 임페리얼을 가려면 또 서울 경기로 와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이제 온 케이스예요. 이제 3년 올해 횟수로 3년째 되어 가는데 저희가 이사 오면서 전원주택을 제가 저희 남편한테 사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갈 길이 좀 먼데 임페리얼까지 가려면 좀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심심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전원주택을 사주면 거기에서 전원주택을 가꾸면서 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원주택을 충동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집을 충동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집을 사고 보니까 진짜 소름도 몰랐어요. 살 때는 사고 나서 이렇게 촬영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2023년도에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겠다라고 목표 설정한 게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대였거든요. 딱 떨어져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정말 쓰는 것만으로,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이제 저희 남편이 지금 뭐 연못도 만들고 막 텃밭도 만들고 막 꽃밭도 만들고 하여튼 지금 계속 마당새로 네, 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강범하긴 한데 저는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제가 보장됐다 했잖아요.
성공이 보장되는 건요 속도 차이인 거지 결국 내가 성공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애터미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우리 딸이 고2고 둘째가 아들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 아이들 밥도 차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장도 봐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요. 저희 둘째를 대안학교에 보내버렸어요. 기숙사가 있는. 근데 그게 학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저희 형편으로는 못 보내요. 저희 집의 형편으로는. 그래서 저희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당신이 일단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얘를 어떻게든 좀 보내주면 나중에는 내가 보낼게 하고 설득해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또 저희 제가 이거 성공하겠다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이유가 잘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공할 거니까 굳이 공부하라고 닥달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큰애가 학원을 자주 빼먹었어요. 그런 데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걔를 막 저주를 퍼붓고 했거든요. 얘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을 불러서 한별아 너 학원 다니고 싶지 않니? 하니까 안 다니고 싶대요. 끊자. 고2인데 가해도 싫대요. 끊자. 다 끊었어요. 그리고 너 자율학습도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누구 인생만 칠 일 있어요? 아니 무슨 자율학습도 끊고 지금 가해도 다 끊는데 무슨 자율학습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아니 네가 원치 않으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네가 원치 않는다면 그거 안 해도 돼. 그렇게 왜냐면 봤기 때문에 그만큼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한 3개월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제 동생이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달을 매일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품도 보내줬어요. 써보라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제 동생이 제가 영업할 때마다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제 동생만 딱 교육시켜 놓으면 동생은 소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면 잘하겠다라는 생각에 매일매일 전화해가지고 애터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애터미 하자 그러면 나 소개도 안 시켜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네가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똑똑한 네가 직접 알아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원데이 세미나를 직접 알아본 거예요. 부산에서 하는 원데이 세미나를. 그래서 그거 보고 가더니 언니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이거 안 하면 바보 아이가?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부산에서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후원을 가야 되잖아요. 서울에서. 그래서 계속 후원을 다녔는데 이게 차로 운전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명환이 그러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라. 에어 부산 그 저가 항공 있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막 다녔거든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서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게 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명환 니 요즘도 부산에 비행기 타고 다니나? 그랬는데 그랬더니 근데 니 도대체 얼마 버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37만 원이더라고요. 내가 37만 원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37만 원 벌면서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다 다니냐? 그러고 끊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해. 당신 37만 원 벌어?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당신 참 잘 자더라. 아니 37만 원 벌면서 우리 아들을 지금 대안학교에 말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하고는 저녁에 와서 딱 깠어요. 봐 30만 원. 나 3개월 됐어. 나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 강정호 총장님 수당 딱 깠어요. 봐라 나보다 한 달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100만 원 벌어. 우리보다 1년 8개월 먼저 시작한 이혜전 총장님 깠어요. 봐 이분 300만 원 번다. 내가 지금 37만 원인데 100만 원 300 갈 거야. 사실 저는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지 300이 아니었어요.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도 3, 400은 벌었기 때문에. 그런데 1,000만 원 2천만 원 얘기해버리면 저희 남편이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20년을 넘게 학교 다니면서 그때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300만 원 받았거든요.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야 이 내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네 이런 계산 안 했어요. 왜? 투자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 안정적이지 않다고.
시스템 소득은요 반드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투자는 어마어마한 돈 투자가 아니에요. 제가 쓰는 비행기 티켓,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쓰는 돈이 얼만데 겨우 7만 원, 12만 원 이때 포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30 몇만 원? 근데 저는 봤잖아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3년 이상 지나면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못 번다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사람을 만났어요. 사업은 사람을 만나서 내 멤버십이 많아져야, 내 그룹이 성장해야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거지,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일당 받는 거잖아. 매일매일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70, 150 떠야만 내가 그 일당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뜨려면요 나 혼자 물건 팔아고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 협력자, 수많은 소비자와 나랑 함께 알리러 다니는 내 파트너들이 정착이 되고 나와야만 그 소득이 나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에 제가 시간 투자를 한 거죠. 아침부터 밤늦도록 저녁에 밥하는 시간 되면요 사람 못 만나요. 다 들어가요 집에 밥하러. 근데 나는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제가 콜드 컨택을 하는 거예요. 상가에 가서. 집에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죠. 속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오전부터 밤늦도록 사람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하루에 계속 똑같은 얘기 우리 반복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중에는 녹음기 좀 틀어놓고 싶다. 사람만 바뀌어. 말은 똑같아. 계속. 그 녹음기 틀어서 될 일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하고 다니니까 나 진짜 녹음기 틀어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처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와주면요 좀 더 빠르게 가는 거. 저는 빨리 나온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한 달 만에 나왔고 이승희 크라운 마스터가 그 3개월 만에 해보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빨리 나와서 저처럼 떠드는 사람이 빨리 나와서 같이 떠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속도가 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사람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세미나는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 만드는 일 하지 바로 현장 속에 나가서 싸움을 해버려.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고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속 세미나만 들어. 세미나만 들어서는 내 소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미나와 현장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의 정해져 있는 오전부터 밤까지의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계속 사람을 만나는 그 일에 서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사업을 일정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9월쯤에 이 그 박한길 회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성공의 8단계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공의 8단계를 A코어를 실천해 가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하시면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의 그 눈빛이 정말 이 10분간의 그 강의가 답변이 훨씬 여러분들을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 세 분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시면 또 질문. 네. 예, 반갑습니다. 안산중앙센터 2개월차 된 기봉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다단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이 세미나에 와서 기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두 줄 마케팅이라는 걸 알고서 기분은 즐거웠지만 제일 염려했던 거는 최근까지 저희 지인이라든가 아는 사람들한테 비싸고 좋은 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야지. 이게 한 3개월 전까지 다른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은 딱 몸에 와닿습니다. 너무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이걸 다시 알던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하려니까 많이 망설여지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은 마케팅으로 가기보다는 일단 제품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건 정말 내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건데 이 제품이 진짜 좋은데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나도 성공을 못했고 그런데 이 회사의 제품은 어차피 필요한 거야. 생필품이야.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봐. 그리고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 내가 그동안은 잘못된 도구를 만나서 내가 성공도 못했고 너네들한테 좀 부담을 줬던 게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제품은 어차피 네가 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니까 이걸로 한번 바꿔서 써봐. 이것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품을 계속 전달해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 아니면 그래도 안 쓰겠다라고 하면 나를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 제품을 좀 사줘. 아니면 먼저 네가 써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나한테 돈을 줘.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 뭐 빌든 부탁을 하든 당당하게 얘기하든 어쨌든 제품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분이 이 제품은 정말 좋구나. 근데 가격이 싸구나라는 먼저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질문을 통해서 초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사장님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사장님이 여러 번 다른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나를 꼬시려고 하고 나를 뭔가 또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냥 애터미를 지금 인제 배워서 나 잘 몰라 이런 태세예요. 그러나 제품은 진짜 좋고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는 그 마음으로 사장님의 지인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너는 이대로 이 직업으로 쭉 가더라도 너는 괜찮지? 이미 노후 충분하지? 아이들 미래도 이미 다 준비됐지? 그러니까 질문은 긍정으로 준비됐지 하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나 아직 어려워, 힘들어, 아니면 준비 안 됐어, 이런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진짜 시간 투자만으로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만드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들어봐, 이런 얘기로 계속 좀 정성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도 17년 동안 계속 네트워크를 하면서 지인들이 막 또 이러다 보니까 그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님의 지인들한테 얘기를 못했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이도구 임페리얼 마스터를 모르는 지역 제주하고 청주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사장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피해가 주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미 또 애터미를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 또 애터미냐? 야, 그거 애터미 돈 안 된다고 하던데, 애터미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지금 저기 성공한 사람 나 못 봤는데 야, 너 그것까지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피해 사례가 없어. 그리고 그냥 어차피 내가 써야 되는 제품을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업이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야. 이 얘기를 계속 그냥 하시면 돼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소비가 소득이 되는 일이야. 지출이 아니라 지출이 소득으로 돌아오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포인트, 또는 내가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애터미 회사로부터 시스템 소득을 받고 있어. 연금 받고 있어. 6만 원 죽을 때까지 나와. 12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야. 이 강조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10억을 주고 막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10억 5천만 원 뭐 1억 이게 아니라 나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받고 있어. 근데 그게 6만 원, 이게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장님이 받고 계신 그 소득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알아봐, 한번 가보자 하거나 아니면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서 후원을 받거나.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정보가 그러니까 혼례의 법칙을 활용하셔서 제3자를 통해서 듣게 하거나 이런 자리로 안내해서 협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일단 데려와야 돼.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오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내세요. 네.